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맨헨글라트바흐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라트바흐는 바이에른과의 5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그중 3번을 승리로 장식한 바이에른의 복병팀입니다. 제라르도 감독은 바이에른의 케인을 콕 집어 칭찬했습니다. 격변의 시기인 만큼 시작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수이며 이전에는 없던 선수입니다. 그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포츠 브리프는 바이에른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여름 헤드라인의 대부분을 장식했지만 센터백 김민재의 영입은 바이에른 뮌헨의 진정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과 26세의 나이로 나폴리의 30년 만에 스쿠데토 우승을 이끈 김민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성숙함과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김민재 선수가 구단 매거진과 한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바이에른의 수비는 김민재와 우파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바이에른의 승리를 점칩니다. 바이에른은 케인과 김민재를 내세워 분데스리가에서 다른 어떤 클럽보다 많은 패배 횟수 28회의 전환점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은 새로운 선수를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라벤베르흐는 클롭 감독의 부름을 받아 4,500만 유로에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주앙 파리냐는 2022-23 시즌 유럽리그 상위 7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바이에른은 파리냐와 구두 합의에 도달했고 최소 2028년까지 계약하려 합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사이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돌아왔습니다. 조별 예선 추첨은 8월 31일 모나코에서 열렸으며 김민재와 해리 케인을 영입한 바이에른은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도 조 1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A조 바이에른 뮌헨,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리 케인과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폴 포지션에 있습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드리스 메르텐스, 윌프리드 자하, 하킴 지에흐 등 메달리스트들이 즐비한 갈라타사라이를 골키퍼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챔스 8강에서 맨시티를 꺾지 못한 이유는 취약한 수비력과 공격 침투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와 세계적인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출전한 가운데 토마스 투엘 감독은 바이에른을 유럽의 영광으로 이끌고 맨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도 챔스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든 상대는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다해 맞설 수 있는 도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는 팀과 팬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별리그 상대이며 곧 유럽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눈길이 가는 경기는 단연 맨유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1993년 이스탄불에서 지옥 같은 관중석 분위기 속에서 탈락한 맨유는 그 당시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코펜하겐은 지난 시즌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포함해 모든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지난 시즌 위기에 처한 세비야를 상대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B조 세비야, 아스널, PSV 렌즈. 아스날은 6년 만에 챔스에 복귀하지만 2번의 준결승과 1번의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조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세비야는 조별리그에서 가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즌을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레인저스를 격파한 PSV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렌즈는 루이스 오펜다와 세코 포파나의 이탈로 팀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우승 후보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여기서도 비틀거리고 저기서도 비틀거리며 갑자기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조 중 하나입니다. C조 레알 마드리드, 나폴리, 브라가, 유니온 베를린.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이번 시즌은 물음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티보 쿠르투아와 에데르 밀리탕을 잃었고 비니시우스는 한 달 이상 결장할 예정이며 카림 벤제마는 떠났고 카일리안 음바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별 예선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며
나폴리는 작년에 약해진 리버풀을 격파하면서 취약한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폴리의 좋은 소식은 오시멘과 크바라 듀오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김민재와 스팔레티 감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폴리는 척키 로자노를 PSV 아인트호벤에 1220만 유로에 매각했습니다. 155경기에 출전해 30골 17도움을 기록하고 챔스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였던 선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시즌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8강 진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잘 강화되었고 분데스리가 순항을 시작했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12-13 시즌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에 출전하는 브라가는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디조 벤피카 인테르, 잘츠부르크, 레알 소시에다드. 유럽 준우승팀인 인테르는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로멜루 루카쿠, 에딘 제코, 밀란 스키니아르,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안드레 오나나가 떠난 후 약간의 개편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를 데려왔지만 전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디조의 남은 팀은 발전할 수 있는 팀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벤피카는 PSG와 보조를 맞추며 유벤투스를 탈락시켰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맨유를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비록 라이프치히의 인재를 빼앗겼지만 잘츠부르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챔피언스 리그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바퀴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2조 페에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 셀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에 탈락을 만회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큰 문제 없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아르네 감독이 이끄는 팀으로 지난 2년간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과 네덜란드 챔피언에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사리의 라치오는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에서 나폴리를 제외하고 가장 꾸준한 경기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셀틱은 포스테코글루를 토트넘에 빼앗겼지만 브렌단 로저스 감독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2019년 유로파리그에서 무솔리니가 그려진 깃발을 내걸고 팬들을 자극했던 라치오와 흥미로운 재회가 있을 것입니다. F조 PSG, AC 밀란, 뉴캐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지난 챔스 준우승팀과 준결승 진출팀, 그리고 7번이나 유럽 챔피언을 차지한 독일의 강자가 모였습니다. 메시 없이 네이마르 없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PSG는 1위가 가능합니다. PSG는 아직 새 감독 밑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여름 동안 매우 강해져서 균형 잡힌 스쿼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챔스에 복귀하는 뉴캐슬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유럽 대회 경험이 거의 없는 스쿼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밀란은 잘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젊은 재능을 많이 데려왔지만 다시 운이 좋지 않아 유로파 리그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무너뜨릴 뻔한 도르트문트는 주드 벨링엄을 잃었기 때문에 나머지 주축 선수들은 여전히 건재해도 네 팀 중 가장 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조 맨체스터 시티, RB 라이프치히, 츠르베나 즈베즈다, 영 보이즈. 여기에는 미스터리가 없습니다. 돼지가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맨시티와 라이프치히는 이 순서대로 16강에 진출할 것입니다. 트리플 크라운 챔피언인 맨시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선수단을 약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소보슬라이, 그바르디올, 은쿤쿠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잉글랜드를 위협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즈베즈다나 영 보이즈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H조 바르셀로나, 포르투, 샤흐타르 도네츠크, 로열 앤트워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르셀로나의 성적입니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 바르셀로나는 매우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탈락했습니다. 스페인 챔피언이지만 지난 시즌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순조로운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르투는 보통 챔스리그에서 매우 유능한 팀입니다.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전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약해졌고 로열 앤트워프는 겐크를 상대로 94분에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극적인 골을 넣어 1957년 이후 앤트워프의 첫 벨기에 챔피언십을 확보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